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제 인사만 듣고서도 주말 사이에는 밤사이 시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한 큐에 맞추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사실 금요일장 마감 시황을 보고 나서의 월요일에 주말 사이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싹 지나왔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무슨 그 옛날에 광고 파로마 아세요? 가구 광고 열었다 닫혔다. 이게 뭐 문도 아니고 봉쇄를 풀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라그치 외교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수비대 쪽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쪽에서는 다시 재봉쇄를 한다. 우리가 관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2차를 암시하듯 우리 협상단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파키스탄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우리도 간다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뚝 떨어졌고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했었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주말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2차 협상은 없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시장은 이번 주 어느 방향성에 베팅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오락가락했었던 일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더 많이들 새벽에 잠 설치시면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주차, 벌써 8주차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인터뷰를 계속해서 기획하여 이 중동 정세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 얘기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새벽부터 모시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단톡방이 주말에 참 희비가 교차됐죠. 전 기분 좋게 토요일 날 봉쇄, 유가 급락, 시장 급등 했는데 바로 우리 명성님이 다시 봉쇄한대요. 그게 듣자마자 되게 허무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쵸. 뉴욕 증시의 금요일장은 너무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봉쇄 해제였고요. 그쵸. 이란의 외교장관 입에서 네. 완벽하게 모든 걸 봉쇄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휴전 기간이라는 제한적인 기한이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금부터 쭉이 아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호재였잖아요. 그럼요. 이란에서 이렇게 오피셜하게 이렇게 띄운 적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막 1.5%씩 상승하고 그랬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갑자기 이란이 변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재봉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지금 봉쇄가 된 상태고요. 주말 사이에 호르무즈를 통과한 배가 영척이래요. 영척. 한 대도 없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완전 봉쇄. 그러니까 이란도 맞고 미국도 맞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봉쇄라고 했지만 네. 이제 애매했잖아요. 그 약간 나가는 배들도 약간 봐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이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란이 갑자기 이렇게 변심을 하니까 미국도 더 완벽하게 봉쇄를 하고 있고요. 이란도 더 완벽하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한은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 화요일까지 우리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란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갑작스런 다시 봉쇄를 꺼냈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먼저 이제 봉쇄한 것에 대해서 이란이 그동안에는 뭐랄까 그래도 협상하고 있으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또 이제 주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봉쇄에 관련한 또 코멘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 네. 바로 이제 혁명수비대 쪽에서 음. 더 이상 못 참겠다. 맞아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과정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저도 명확한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란의 속내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란에 내부적으로 타협이 안 됐을 가능성. 그쵸. 예, 그러니까 협상단과 혁명수비대 간에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 네. 예, 협상단은 어쨌든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갔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혁명수비대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부적으로 뭔가 불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협상 전략으로 내놓은 그 코멘트가 이란이 봤을 때, 이란 협상단이 봤을 때, 저거 우리랑 약속한 게 다른데?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이란이 어떤 그 봉쇄, 미국의 그 차단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 요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더 지금 빠르게 뭐 드론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 2주 동안보다, 지난 한 달여 동안보다 더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세 번째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가능성,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정말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이틀 남은 협상 시한에 과연 미국이 이를 불편해해서 정말로 다시 이제 뭐 전면전이라는 그런 카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다시 시계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리면 너무 기분 좋아지죠?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많이 1% 넘게 상승했고요. 다우가 1.8% 상승, 나스닥 1.5%, 러셀 2000 2% 상승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 참 좋았어요. 단 하나, 넷플릭스 제외하면요.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CEO가 사임한다는, 창립자죠. 창립자가 떠난다는 소식에 9%,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요. 네. 에너지주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유가가 진짜 급락. 맞습니다. 이 유가 먼저 보여드리면 8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참 좋았는데, 그쵸? 이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늦봄과 여름을 맞이한다라는 꿈에서 딱 살았잖아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83달러까지 왔는데 아, 이거를 왜 그래요? 자학하지 마세요, 명수님. 네.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이게 이제 오늘 앞자리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 몰라요. 1시간 뒤쯤에 이제 열릴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몇 네. 달러로 개장을 할지. 근데 또 100달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중소형주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이 지나간 얘기라서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유가 얼마임 하시는데 83달러로 일단 금요일에는 끝났고요. 잠시 선물은? 후에 선물 시장 개장하면 우리가 알게 될 네. 겁니다. 7시쯤 열리면 제가 선물 동향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금리도 뭐 소폭 안정돼서 4.2%, 달러도 98, 다 좋다. 금 가격 4,879까지 1.5% 상승이었는데 뭐 이게 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 버렸고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게 완벽하게 원위치 됐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에 여기 장대 양봉 있죠. 뭐 장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다 떨어졌고 이게 제가 일요일 저녁에 캡처한 75,000달러인데 지금 현재는 또 74,000달러대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주 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요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쪽에 있어서는 그 케빈 워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들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이제 아직은 뭐 연준 의장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산을 봤더니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이나 관련한 자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폴리마켓 지분도 있다고.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동떨어진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 시장에서 되게 그걸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린 게 그 왜 2주 전에 막 최후 통첩 날리면서 화요일까지였잖아요. 네. 데드라인. 어. 그래서 진짜 내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빡.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막 팍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 전조 현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화요일까지니까. 어떻게 그럼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혹은 파키스탄에서 뭐 그러면 땡큐죠. 예, 그러면은 땡큐고 어쨌든 대화로 아직까지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면은 네. 그때랑 똑같다는 점에서 크게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또 반대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그 지나간 상황들을 보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네. 금요일에 1에서 올랐다. 맞아요. 1번 호르무즈 해협의 휴전 기간 동안에 네. 물론 사실 휴전 기간이 며칠 안 남긴 했어요. 네. 완전 개방. 그러니까요. 이 금요일에는 이래서 좋았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개방. 이란이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미 해군 함정은 안 되지만 모든 상선, 심지어 미국 선박까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한다. 이란과 혁명수비대의 협조하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들이 갇혀있던 배들이 줄줄이 막 이렇게 우리 먼저 나갈게요 하면서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왜 개방을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10일이었죠. 10일 동안 휴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선을 모두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사항 대부분이 확정됐다. 전쟁 종전의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영구적인 합의를 위한 회담은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날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왔죠. 배 통행이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때는 그 평시까지는 아니지만 전쟁 중에서 그 초반 수준에 거의 그러니까요. 근접했네요. 이러면 이제부터는 늘어나는 것만 네. 남았다 싶었는데 이게 영척으로 바뀌어버릴 줄 몰랐죠. 이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또 한 건 했다. 아이고. The Peace President. 나는 평화 왕이다. 라고 이런 거를 올리기도 했었고 네. 와, 이란이 방금 이란 해협이 완전히 개방돼서 통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절대 이제는 뭐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 저건 아닌데, 그쵸? 다시는 폐쇄하지 않기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때 상황은 몰랐죠. 일단 트럼프 피셜은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해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고 세상에 정말 멋지고 찬란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공행상을 하는 거죠. 사우디 잘했고 아랍에미리트 잘했고 카타르 잘했고 파키스탄 잘했고 육군 원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런 나라들이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박수 이러면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진핑 주석 얘기도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는 이란 얘기 진짜 끝났나 보다. 중국에서의 우리 회담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회담이 될 거고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서 아마 엄청 기쁘게 생각할 거다. 우리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벌 받아야 되는 나라들. 트럼프 입장에서 나토에서 뭐 지원이 필요한지 이제 해결되니까 물어보더라. 나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스페인 마음에 안 든다.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진짜 재정 상태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러면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 이란 전쟁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네. 그러나 다음 날 그러니까요. 설레발은 과학이네 하시는데 그러게요. 설레발 필패가 여기서 나오네요. 진짜. 이런 트윗을 네. 이런 이제 SNS를 이란 쪽 혁명 수비대 누군가 다 보죠. 봤나 봐요. 본 것 같고 제가 안 보여드린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이란이 약간 긁힌 것 같습니다. 그 안 보여준 내용은 곧 잠시 후에 보여주실 거예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저러고 이제 행복하게 우리는 잠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갑작스런 이제 호르무즈 재봉쇄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피셜을 보니까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폐쇄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해상무역운영국에서는 유조선이 통과하려다가 이란이 발포를 한 거예요. 가지마라고 실제로 포를 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다시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란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배경에 대해서
이란은 선의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부로 통행을 허용했는데 미국이 반복적인 신뢰를 위반하고 이런 큰 양보를 우리가 이렇게 전면 개방한 양보를 선전 목적으로 악용한 것에 따라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SNS에 그 올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건을 협의를 해서 트럼프가 일단 그렇게 올렸는가부터 네. 보면 3페이지 평화 계획이라는 게 있었대요. 3장짜리의 평화 맞습니다. 계획을 양국이 같이 세운 거죠. 네, 그게 이게 보시면 에이프릴 17일이니까 금요일에 나왔던 그렇죠. 일이거든요. 아, 왜 트럼프가 그렇게 저렇게 설레발을 했는가?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돈이 한 200억 달러가 오고 가는 그런 그 협상안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3페이지 분량의 계획이었고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금 200억 달러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란 자금을 동결시켜 놨잖아요. 묶어 놨잖아요. 네. 그걸 풀어주면 200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30조 원에 네.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그걸로 재건도 할 수 있고 뭔가 더 돈을 쓸 수 이란은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겠다라는 조건이었고 네. 대신에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포기하는 그 막 20년이니 뭐 6년이니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로 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설레발을 했겠죠. 근데 그 동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제3국으로 보내지고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건설해야 된다. 요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숨겨두지 않고 예. 외부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네 동결했던 자금 풀어줄게. 그러면 한 200억 달러 되고 거기다가 얼마 더 얹어줄게까지 있었나 봐요. 한 6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대신에 너네 우라늄을 한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제3국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해. 이게 합의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60억 달러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으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핵물질을. 아, 여기서 이견이 있어서 프레임워크만 만들어지고 최종 이제 종전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3국이라는 얘기가 네. 미국이다. 네,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란은 제3국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한테 달라. 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200억 달러 묶은 거 풀어주는 거 이란 오케이, 미국 오케이. 근데 60억 달러 더 줘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란이 60억 달러를 더 원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60억 달러를 만약 미국이 줘버리면 그러면 진짜 전쟁 배상금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안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란은 요거까지 받아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돈이랑 네. 그다음에 핵물질을 미국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 거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60억 달러 안 그렇죠. 주겠다. 그게 날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문제를 적절하게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어요. 이 미국은 모든 핵 연료를 가져갈 것이다. 이 이게 두 그러니까 가지. 제3국과 네.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 제3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은 제3국, 아, 그렇죠. 미국은 미국. 예.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이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정안이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서 뭐야? 트럼프가 저렇게 선언해 버리면 네. 그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저걸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리바프 의견으로는 모두 거짓이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파악한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뭐 이란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는 뭐 오피셜리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차이가 제가 이제 뉴스들을 쫙 보니까 여기 두 개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선전으로 쓰더라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셜미디어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소셜미디어를 봤다는 얘기고 네. 예,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저 트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가는 가설은 이것도 있어요. 봉쇄를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는 다 풀었는데 왜 너네는 전면적으로 유지한다 그래? 예, 이것 때문에 이란이 또 트리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이 트럼프의 거짓말과
날조일 뿐이다라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 뭐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트리거를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악화된 분위기는 이란이 완벽하게 이제 패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유조선 포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을 납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까 속보가 들어왔죠. 실제로 한 척이 납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혹시 어느 배인지도 그 나왔어요? 이란 배예요. 이란 배. 이란 배를?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급격하게 주말 사이에 악화된 분위기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딱 요 주말 사이 일이 그런 스토리를 그러니까요.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트럼프의 반응이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 상황실을 소집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재봉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트럼프는 막 신났었잖아요. 격양돼 있었죠. 엄청 신났었는데 재봉쇄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의 리액션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토요일은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갑자기 저렇게 트윗을 막 10개씩 달던 사람이 토요일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 상황실을 소집을 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어떤 정보를 내놓겠다가 이게 토요일 얘기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아무런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발표가, 네. 아무런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트럼프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이스라엘 칭찬 하나 올려놓고 뭐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스라엘 보고 또 뭐 다시 움직이라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일요일 아침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금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 포사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표단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갈 예정이다. 이란이 최근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막혀 있는데 뭘 또 폐쇄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것이고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No more Mr. Nice Guy.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나이스 가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나이스 가이는 없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제는 뭐 이란의 살인 기계를 끝내버리겠다라는 진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네. 뭐 이란에서는 계속 미국은 진정성이 없어 불투명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차 협상 너네는 보내? 우리는 안 가? 라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은 보낸다고 했으니까 벤스, 위트코프, 쿠슈너가 간다고 하고요. 화요일까지가 이제 2주의 휴전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보내야 돼요. 근데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한 바는 이란 정부 내부에 지금 분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협상단이랑은 대화가 되는데 갖고 갔더니 뭔가 혁명수비대에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박현도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 강경파 쪽에 그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 또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협상 초반에 1차 협상할 때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온 건지 네.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원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또 청산이 있었잖아요. 선물 매도.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발표, 아라그치 그 외무장관의 아라그치. 네. 발표 20분 전에 막 대규모 매도 있었어가지고 이거 뭔가 이거 그냥 스토리가 없었는데 그냥 또 약간 또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건가 싶기도 그런 하고. 것 같기도 하죠. 네. 돈이 조금 부족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란은 트리거를 지금 SNS로 잡고 있고 네. 그 SNS에서 이란이 불편했을 만한 내용은 제가 악시오스 보도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두 가지인 것 같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란이 완전히 재봉쇄를 완전히 풀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게 혁명수비대랑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보내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혁명 수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SNS 달고 뭐야? 뭐 현금을 하나도 안 줘? 이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이거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야 그럼 다시 막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볶음밥님이 60억 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예. 조단이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00억 불 그것도 안 풀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막 그 강경파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네.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의하려고 우리 쪽 사람 협상단 보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결국에 다시 공격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포를 했습니다. 화물 아까 어느 배냐고 궁금해하셨는데 네네네. 이란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호. 그래서 그거를 나포를 했다고 하고 조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긴장감은 최고조인 상태인데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대요. 근데 제가 뭐 트럼프의 의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게 중요한 상황일지 아니면 이란이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이번에는 조금 화요일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네. 튀르키예 외무장관 피셜에 따르면 둘 다 어쨌든 계속할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2주 전이랑 분위기가 아예 똑같아졌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판 힘겨루기의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양상인지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또 다시 사회가 악화돼서 이게 협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완전하게 꺾게 되는 이슈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4월 22일이 이제 그 협상에 있었던 2주의 기한의 마지막인데 부디 이 파키스탄에서 뭐 오늘 밤 또 내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보겠는데 아직 이란 쪽에서는 뭐 간다 만다라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제가 어떻대요? 그래서 이 외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하실 만한 이슈들 중심으로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얘기가 다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네. 월러 이사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이 얘기인데 뭐 앞으로 이제 해협이 재개방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지만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이제 캐비너시 청문회가 있거든요. 마침 또 이런 상황에서 캐비너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캐비너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말을 굉장히 아끼겠죠. 그래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캐비너시 청문회를 약간 호재성 재료로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또 불편해지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캐비너 씨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무슨 말을 하든 이제 굉장히 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그냥 뭐 캐비너 씨가 말하는 거 뭐 뻔하지 뭐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이번 주는 이게 없었으면 네. 캐비너시 청문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 실적 시즌도 시즌. 가고 이러면서 시장이 뭐 계속 신고가 아. 가려나 이 마인드로 원래 월요일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숙제처럼 여겨져 가지고 캐비너시에게도 되게 큰 숙제가 하나 던져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보면 S&P 500이 신고가를 또 썼어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은 S&P 500이 완벽한 V자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7,126 이런 V자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왜 나스닥이 이제 13일 연속 상승으로 갔잖아요. 네. 여기까지 기록 갔어요. 원래는 2013년도 기록 비슷하게 근처까지 갔고 이제 진짜 그 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더 오르면 14일 연속. 그 다음부터는 요거 하나 있거든요. 네. 90년도까지 가야 돼. 저 90년생이거든요. 90년도까지 가야 나스닥의 연속 상승 기록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 어머. 아마 오늘 막힐 가능성이 좀 있겠죠. 제가 태어난 해는 없네요. 저기. 그래요? 여기 없나요? 그렇군요. 제가 참 오래전에 태어났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S&P 500이 3주 연속 3% 이상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주별로 3% 이상 상승한 게 3주 연속이 되게 오랜만이라고 하네요. 요것 또한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해서 분위기 엄청 좋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콜옵션 베팅이 어마어마했고 그 콜옵션을 심지어 기관이 엄청나게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관도 지금 쫓겼던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스에서는 이거 포모 랠리다.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정도의 기록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뿐만이 아니라 포모 심리가 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 아니라 이제는 또 오늘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자, 제가 태어난 애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할머니라는 표현, 제가 요새 할머니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왜요? 예? 누가 저한테 또 할머니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누가요? 자, 그래서 누구지? 자, 그래. 아니 왜요? 응?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기분을 싹 전환할 수 있다면 마음껏 저를 놀리셔도 좋습니다. 땀이 나네. 자, 종전으로 가는 줄 알았던 시장의 움직임이 항공주에서도 나왔어요. 아, 그니까요. 이게 이제 금요일 상황이었고 네. 금요일의 가장 큰 특징주는 종전수혜주들이었어요. 그렇죠. 항공주, 에어비앤비, 여행주, 카니발, 노르웨이 크루즈 홀딩스, 네. 카니발 7%,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 5%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아 이제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막 신나서 트윗을 썼으니 다들 네. 신나서 이렇게 올렸죠. 근데 이 종목들이 아마 오늘은 반대로 꺾이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가 12% 급등했거든요. 코인이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랑 따라서 스트래티지도 급등을 했다. 그리고 로빈후드 최근에 기세 좋죠. 4.5% 상승을 했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쉐브론 정유주 그리고 CF 인더스트리 이제 그 사료 관련주죠. 사료래 비료 관련주죠. 비료 네. 관련주. 급락을 했습니다. 10%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반대로 봐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장에 집중해. 아유, 다들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기분 나아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줌마도 되고, 뭐 그런데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할머니 소리 듣는 게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란의 협상의 그 목표는 미국 먼저 봉쇄 풀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인데 이란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대응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봉쇄를 하게 돼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 또 봉쇄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집중했었잖아요. 반도체 쪽. 그렇죠. 여기 집중하면서 시장 분위기 지난주에 참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빼놓고 하면은 여러분 실적 시즌 중요합니다. 맞아요. 실적 시즌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지난주에 ASML, TSMC, 넷플릭스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 네. 등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이제 쭉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빅테크 실적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일 중요했고 실적 시즌 중에 최고의 선택지는 역시나 반도체가 맞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란과 관련된 상황들이 네. 일단 지지난주 2주 전의 화요일처럼 급반전이 다시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또 가장 먼저 선택지는 단연 반도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실적 시즌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속스 쪽으로 먼슬리 플로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죠. 제목이 참 미쳐 날뛰는 이유. 이게 자극적이네요, 우리 명성님. 그러니까 제가 뭐 지어낸 말이 네. 아니라 게임에서 나와요. 아. 뭐냐면 이제 롤 하다 보면은 1킬, 2킬, 3킬, 4킬 정도 하면은 또. 속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요? 대사가 있어요. 그래요? 페이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이거 한번 써봤고 네네. 여러분들 제가 막 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과하게 지금 그랬다. 그만큼 이 속스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사상 네.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앞으로 조만간 아마존과 메타에 비해서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타가 파란색이고 아마존이 노란색인데 마이크론이
요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2026년, 2027년에는 가능하죠. 역전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2027년인가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등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능하죠. 그 이상이죠. 예. 그래서 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빅테크로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고 TSMC도 실적 발표한 날은 좀 빠졌잖아요. 근데 알레테이아에서는 뭐 TSMC 만약에 주주분들이라면 그 조금 빠진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죠? 네. 알레테이아에서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만 해도 계속 관련된 랠리가 지속됐어요. 버티브 홀딩스 4.5%, 네. 코이어런트 이제 광통신 관련주 5% 신고가 랠리를 달렸고요. 그리고 요즘 온세미컨덕터가 강해요. 요게 이제 전력 반도체인데 결국 전력 반도체도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주 온세미 그리고 나비타스라는 중소형주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메모리 반도체가 뭐 당장 이 쇼티지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광학이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로까지 시장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뭐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 네오클라우드는 조금 빠졌는데 뉴저지 데이터 센터가 막상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네비우스 이거 오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5%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주요한 기업들 중에서는 다들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대는 좀 안 하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저는 기대가 맞다고 봐요. 기대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다 알죠. 인도량 우리는. 다 나와서 그때 이미 실망하면서 급락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급락할 요인은 딱히 없어 보이고 음.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ESS 앞으로 어떻게 할지 로봇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겠죠. 예, 그걸 생각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또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은 화요일에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나오겠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휴전을 좀 더 장기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종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네.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 배제하고 났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테슬라 실적 그리고 GE 버노바 버티브 홀딩스 같은 그리고 요즘 AT&T도 중요해졌죠. 네. 통신이 이제 광통신이랑 엮이면서 AT&T 통신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예, 그래서 통신 기업들이 안 쓰던 돈, 한 10년 동안 안 쓰던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램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이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아마 메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화요일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을 때 유나이티드 헬스,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이런 기업들 뭐 방산주 실적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또 이제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이견이 생겼더라고요. 거부했나요? 예, 아메리칸에서 거부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이번 주에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즘 가장 핫한 종목 두 개가 또 노키아랑 인텔이거든요. 그렇죠. 노키아는 광통신주가 됐고 인텔은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목금은 조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봄직한데 이 월화를 잘 이겨낼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예. 자, 이어서 이제 기업 소식 빠르게 좀 간략하게 쭉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소식 몇 개 모아봤는데요. 네.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댈러스와 휴스턴 쪽으로 확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주말에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이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합병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AI 얘기하다가 넘어온 것 같아서 네. 클로드 얘기를 좀 겹쳐봤는데 네. 그 왜 지난주에 클로드가 PPT 만드는 거 공개한다 했잖아요. 네, 네. 그 실제로 공개를 했어요. 클로드랑 막 대화하면서
PPT를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사이즈 만들고 네. 컬러 만들고 네. 저거 지금 우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던데요. 한번 들어서 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고요. 유료인가? 왜 지난주에 오프스 4.7 업데이트했잖아요. 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제공될 예정이고 네. 어도비랑 피그마는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다가 백악관 비서실장이랑 엔트로픽 CEO가 미팅을 했다네요. 원래 배제한다고 했는데 결국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나 봐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엔트로픽이 다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엔트로픽의 장외 시장에서의 가치는 점점 폭등할 예정이고요. 이를 대비해서 이제 메타는 또 전사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메타 시그널이 요새 좋아요. 네, 그래서 엔트로픽이 아무래도 너무 강력한 경쟁자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런 투자와 그 뭔가 효율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얘기 요것도 해요? 네, 양자가 좋았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힘이 여전히 크고요. 네. 뭐 이거는 스타트업인데 뭐 퀀텀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에다가 요게 또 광섬유랑 연결되더라고요. 광자 플러스 양자예요. 핫한 걸 다 갖고 있죠. 광자, 양자. 네, 광양자. 뭐 이렇게도 광양이 뜨네요. 부르시던데. 광양. 아, 그러네. 네, 광양이네. 광양. 그래서 이 그 엔비디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게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 청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단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가 또 원전 쪽에도 힘을 또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자로 설계를 가속화하는 시스템을 출시했대요. 오. 원자로가 지금 계속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AI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설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 그걸 고안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종목은 뉴스케일 파워 SMR이었습니다. 11% 급등을 했던 그런 이슈까지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우주원전 얘기도 있어서 계속 원전이 힘을 받고 있었는데 퍼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CEO가 사임한다는 소식에 시간에 급락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약간 좀 꺾여서 오늘 어떤 앞에 이란과의 이런 이슈까지 더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테마성 종목들도 약간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 비만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펩타이드 그쵸. 완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RFK 주니어가 추진을 했었고 그게 결국 힘스에너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1%나 급등했어요. 네, 힘스에너스 두 차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힘스에너스가 왜 그 GLP-1을 이제 개량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 약을 개량해가지고 막 팔고 그러면서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이 펩타이드를 많이 좋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힘스에너스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련 시설을 인수한 적이 있었어서 그래서 힘스에너스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하나 또 상장을 했어요. 카일레라 테라퓨틱스. 요게 이제 상장하자마자 분위기 좋았습니다. 60%대 네. 급등. 그래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 중에 심보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건 또 매드라인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AI 기반 창고 자동화 시스템 근데 요게 의료 분야에서 로봇 플랫폼을 처음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뭐 제약바이오 뭐 크게 봤을 때 네.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런 얘기, 뭐 비만 치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주말 사이에 좀 뉴스 보니까 한미약품도 다이어트 그 약 관련해서 출시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긴 하던데 뭐 약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손실을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그런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시장에서 계속 좋게 평가하고 있고. 근데 또 여러분 단백질 섭취 한번 하려면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운동해서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고요. 그럴 때 이제 다양한 단백질 구성원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릭 요거트 요거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희가 그릭데이의 요거트를 15개 구성으로 최초 3만 원대 준비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옆에서 명성님이 오독오독 하면서 맛있게 오트를 먹고 있는 건가요? 카카오인가요?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맛있겠다. 카카오. 지금 보니까 카카오네. 저는 카카오 오트예요. 그래놀라. 저는 오트. 개인적으로 저는 오트 진짜 좋아해요. 오트가 이렇게 배 안에 들어가면은 불어나가지고 변비
해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오트 5개, 카카오 5개, 시그니처 5개. 시그니처는 이제 굉장히 플레인한 고 제품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당 2,653원 꼴로 고단백 그리고 저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당 걱정 제로, 다양한 레시피 여기다 뭐 과일 얹어 드셔도 되고 견과류 얹어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구성으로 드시면 됩니다. 진짜 딱 좋아요. 보이시죠? 꾸덕꾸덕한 편인가 물어보시길래 안 떨어져요? 너무 맛있다. 무조건 맛있지라고 하시던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 맛이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칼로리는 써 있네. 여기 있다. 칼로리 145칼로리. 제가 먹고 있는 그릭 요거트 오트 같은 경우는 145칼로리.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는 조금 이게 당이 있거든요. 아 달달해서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오트 네, 오트가 아니면은 좋아요. 오리지널. 근데 뭐 다이어트 하다가 단 거 먹고 싶을 때 초콜릿 막 이런 거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요거트와 함께 이렇게 드셔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명성님이 입고 있는 요 남성 맞아요. 티셔츠 저희가 3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만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명성님 입은 블랙 컬러와 그리고 요거 그레이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컬러와 그리고 화이트 컬러. 근데 요게 이제 이태리 폴로티래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포인트로 이탈리아 국가 요 색깔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고 스트레치가 되게 몰랐네.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골프 가시는 분들, 골프 치는 분들 혹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입으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인데 저희가 가볍게 그냥 막 운동할 때도 편하게 입으시라고 엄청 싸요. 2+1 3팩 구성으로 블랙, 화이트, 차콜 다 드리고 요거 2만 원대로 준비를 해서 휘뚜루마뚜루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한 장당 9,000원대고 이게 세탁기, 건조기 다 사용할 수 있고 변함없는 탄탄한 퀄리티입니다. 보건역의 끝판왕인 소로나라는 소재를 사용한 이태리 폴로티 2+1으로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맨 박명성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